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드입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큰일 났죠? 굉장한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에 도깨비 같았고 사실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었기에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로 촉발된 여러 가지 위기가 신용 위기로까지 겹치는 것 같고 문제의 심각성이 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끝모를 듯 올라가기만 했던 미국 시장도 이제 조정을 거치는데 그동안에 미국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뭐 그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가 1800도 막 깨질라 그러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많은 공포가 엄습하고 있고 실제로 주식을 하는 분들은 멘붕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업로드를 하려고 이제 예정되어 있던 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살짝 미루고 오늘 이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뭐 제가 뭐 대단한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을 나름 오래 했고 이런 상황들을 그동안에 여러 번 많이 겪었던 그런 선배 투자자 입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하락장, 폭락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좀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제 얘기로 들어보시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얘기 길게 끌 거 없이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요, 물린 종목에 물 타기 함부로 하지 않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서 그 주식이 떨어지면, 특히 이번에 오늘처럼 요 며칠 계속 그랬는데 막 3%, 4%, 5% 막 이런 식으로 지수가 떨어지고 종목이 막 10몇 프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보이면은 이제 이 본전 심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막 추가 매수를 하죠. 말이 좋아서 추가 매수지 그냥 있는 돈 계속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 손실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 생깁니다. 마이너스 15%가 뭐 10%가 되고 7%가 되고 마이너스 6%가 되고 5%가 되면 왠지 금방 수익이 날 것 같고 막 그런 희망에 가득 차게 되는데, 그 희망이 깨지는 거는 그 주식이 다시 조금씩 추가 하락을 할수록 2배씩 그 아픔이 물려오면서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줄어들었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비중이 되게 오버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만 떨어져도 전체적인 그 손실 금액이 커지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멘붕이 되고 내가 이러려고 물타기를 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고 주식을 이제 손을 놓게 되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이 물타기를 지금 뭐 예를 들면 오늘 사이드카 걸리고 뭐 어쩌고 떨어졌다고 해서 물타기 빡 해가지고 그렇게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내가 넣어둔 그 종목을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마냥 지켜보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뭐 비중을 덜어내고 이런 행동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마냥 존버를 하든가 뭐 전략적인 존버를 하든가 아니면 뭐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물타기는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 손실금, 눈앞에 보이는 그 손실금 줄이려고 계속 돈 넣는 행위, 그러다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종목에 담긴 비중이 커져서,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너무 커져서 그 손실 금액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물타기는 하지 말자. 이게 가장 큰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영상 말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채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행동 지침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 나누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 보시고요. 여기 영상 위에 링크 걸어두고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는 들어가서 함께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시간으로 이번 위기를 좀 삼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주식이 막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야 뭐 그렇다 쳐도 막 다른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막 싸 보이는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공포에 살아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야 그래 지금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는 이때가 매수 적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눈여겨봤던 종목이 막 싸서 지금 우르르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다 쫙 내가 사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조금만 이제 없는 돈 셈치고 막 이것저것 사놓을까? 이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좋다고 해서 막 사는 거. 얘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상승장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싸 보이니까는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람 심리인데, 그럴 때
전략적으로 내가 뭐 하나를 택하든 두 개를 택하든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목을 택해서 그거를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싸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하나 둘 셋 넷 막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30개 40개 50개 100개 되는 게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사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놓으면은 걔네들이 일시에 막 쫙 올라서 나한테 수익을 주느냐? 몇 개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 얘네들 우르르 떨어지고요. 오를 때는 한두 개 오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쌓여가는 거는 똥입니다. 똥 처리를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똥 처리를 정말 어렵게 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나는 아닌데, 아직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마인드로 계속 하시면은 100% 맞게 됩니다. 예, 주식이란 게 이제 먼저 겪어온 선배들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클럽에도 그런 걸로 이제 30, 40개 종목 가지고서 오셔서 이거 풀려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좀 참으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지 좀 배워가면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내가 이제 이렇게 폭락장을 맞으니까 내가 주식이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내 주식이 물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물려서 이제 계좌에 평가 잔액이 막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아니면 이제 막 손절을 해가지고 실현손익이 마이너스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내가 맞은 이 마이너스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종목을 가지고 만회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막 거기에 막 단타를 친다던가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되게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죠.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막 슈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쪽에서 물린 거 이 코로나 관련주로 풀어내야지, 이 코로나 테마주로 풀어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막 도전을 하시는데,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얘가 또 다시 물린다면, 그럼 또 다른 데서 도전해서 풀어내나요? 그럼 얘가 또 물리면 또 다른 데 도전해서 풀어내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안 좋아지면은 뭐 다른 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얘를 관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관리해서 빠져나오는 거를 좀 먼저 염두에 두고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점 자체가 내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마저 잘못되고 얘마저 잘못되고 그런 결과를 맞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결과를 맞아본 적이 있고, 그거를 관리해서 풀어내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던 적이 있고요.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먼저 내가 잘못되어 있는 물린 종목부터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보고 얘를 풀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요.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좀 뭔가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감정적으로 무서우니까 막 손절하는 거. 나 지금 무서워, 막 떨어질 것 같아, 오늘 막 사이드카 걸렸어, 안 되겠다, 그냥 팔아. 마이너스 20%에 팔고 마이너스 15%에 팔고, 뭐 이거는 뭐 애교죠. 마이너스 50%에 막 던져버리고 나 이제 주식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닌데, 나 지금 이거 던진 다음에 나중에 좋은 기회 맞았을 때 살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지금 두려우니까 당장 피하고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사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기회가 돼서 샀는데 또 그런 게 오면 또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막 10% 20% 막 손절을 막 쳐내면서 회피하고, 언제까지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무섭다고 해서 막 마구잡이 손절을 해서 이 시장을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주식이라는 이 게임에서 진 거예요. 그냥 사실 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시장에 막 맞서 싸워라, 막 하락장에 견뎌라, 막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손절을 하더라도 전략적인 손절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좀 시간적인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길 수 있는 주식을 하는 방법으로 계좌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감정에 앞서서 손절한다, 그런 거는 이제 좀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다 물려있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방치죠. 방치예요. 근데 이제 말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내가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안 하지만 지금 이때는 뭔가를 하는 게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려는 목적으로 그거를 이제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안 하는 것과, 아야씨 나 진짜 하다가 이제 망했네, 그냥 당분간에 그냥 게임이나 해야겠다, 주식은 그냥 안 보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어디 머리 식히러 여행이나 갔다 와야겠다, 나중에 좀 시장 괜찮아지면은 내 물려있는 것들도 좀 괜찮아지겠지, 그때 다시 와서 좀 살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방치죠.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좀 며칠 지났더니 몇 주 지났더니 혹은 몇 달 지났더니 이게 다시 방치했던 게 올라와가지고 수익까지 냈다. 그러면 정말 너무 땡큐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땡큐가 돼서 그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까지 냈다고 쳤다 한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식이 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때 그 맛봤던 그 공포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만회를 했을 때 후회감. 왜냐면 이때 뭔가를 하다못해 추가 매수를 했다던가 뭐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했다면 좀 더 빨리 나오거나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피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면밀히 지켜보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 좀 대기하는 거를 전략적 선택으로 하는 것,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관점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라면 제가 뭐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나 그냥 안 되겠네, 그냥 안 봐야겠다, 치워라, 보면 속상하다, 이런 마음은 그렇게 좀 유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만, 무서워서 피하는 마음으로 안 본다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사태는 진정이 될 것 같지 않고 글로벌하게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감도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사실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각자가 지금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오늘 주식을 시작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주식이 되게 많이 물려있는데 이런 걸 맞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현금이 되게 많고 재수 좋게 다 청산을 해서 현금 보유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 이런 걸 맞았을 수도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처한 상황 말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도 되게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괄적인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에 신을 갖다 앉혀놔도 그렇게 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과연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장을 맞았을 때 그냥 진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환경이 되는 그런 사람인가, 지금 내 환경이,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닌데 나는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고, 근데 그 하루하루가 급한데 라는 마음만 가지고서 지금 이 사건을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좀 많이 깊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주식 선배들은 그런 길을 많이 거쳐오면서 그런 고민의 시간을 다 겪었죠. 그래서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의 행동 요령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주식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그런 행동 요령이 별로 없어서 하락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목 보고 끌려서 여기 오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물려있는 거, 한두 개 물려있는 거, 뭐 많으면 10개 물려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들의 상황이 왜 만들어졌고, 지금 이 만들어진 상황을 다음에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맞았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 하나를 다 수익으로 마무리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단순히 욕심일 수 있어요. 이 계좌 전체를 보고 이 숲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계좌에 지금 막 병충해가 들끓고 있고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약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고 도전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주식을 시작한 이상 이런 일은 계속 생깁니다. 당장 작년만 해도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브렉시트니 뭐니 어쩌고 뭐 있었고, 또 그 전으로 돌아가면 메르스도 있었고, 뭐 그 전으로 가면은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진짜 오래된 거는 IMF도 있었고, 이런 일은 정말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칼손질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거는 계좌 관리, 종목 관리보다는 계좌 관리, 그리고 내 주식을 전체적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거인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좀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서 가야 되겠죠. 네, 그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채널도 그런 목적으로
올려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클럽도 같이 하고 있죠. 사실 투자 클럽, 이 유튜브 다 제 비즈니스의 일환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정말 나 좋자고 하는 거냐?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좋죠. 근데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거고, 투자 클럽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같이 함께 하면서 좀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것도 그 자체로 도움이 될 거고, 그동안에 이제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들을 좀 버려내고 올바른 습관을 하나하나 쌓아내고 자신의 투자자로서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요. 굳이 저랑 같이 하세요. 거의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혼자 하고 싶으면 혼자 하는 그 환경 안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고 되는 방향으로 그냥 무리하는 게 아니라 도박처럼 야, 나 지금 힘드니까 이거에 한번 맡겨서 내 운을 한번 맡겨보자.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를 이제 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응원을 해드리면서 오늘 힘든 장에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댓글 창에 오셔서 같이 의견도 주시고 서로 이제 힘드는 말도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거기 주식 빌더 공유 카페,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죠. 거기도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더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